한 어르신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지금부터라도 뭔가 해보고 싶다. 주위에선 다들 그런다. 이 나이에 뭐하러 새로 시작해. 그냥 조용히 사는 게 낫지.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무슨. 하지만 늦은 나이라는 건 없다. 있는 건 단지 망설임과 두려움, 그리고 스스로에게 걸어둔 제한뿐이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복지관에 전화해 프로그램을 알아보거나 근처 경로당이나 도서관 일정을 살펴보자. 유튜브로 동영상 체조 따라하기, 공원 걷기, 매일 아침 차 한 잔 마시며 노트 쓰기. 아주 작게 시작해도 된다. 중요한 건 이 정도로 뭘 하겠어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작은 정진이 큰 깨달음의 길을 연다. 내가 내딛는 아주 사소한 한 걸음이 전혀 다른 삶의 길로 이끌 수 있다. 그 작은 발걸음이 결국 나를 어제의 나에서 오늘의 나로 바꾸는 것이다. 어느 68세 어르신이 있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하고 정년 퇴직 후엔 푹 쉬어야겠다 마음먹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하루가 너무 길었다. 소파에 앉아 TV만 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죽을 때까지 그냥 이러고만 살아야 하나. 그리고는 자전거를 다시 탔다. 예전처럼 빨리는 못 갔다. 허리도 아팠다. 그래도 매일 아침 20분 동네를 돌기 시작했다. 지금 그분은 지역 자전거 봉사단의 단장이다. 그저 집에만 있을 땐 내가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사람도 만나고 하루가 짧을 만큼 바쁩니다. 사람은 쓸모를 잃으면 스스로도 자신을 포기한다. 그러나 반대로 작더라도 다시 쓸모를 찾으면 살아나는 법이다. 그게 자전거이든 봉사이든 밥을 차려주는 일이든 간에 말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꾸 한계에 가둔다. 나는 이제 늙었어. 지금은 너무 늦었지.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어. 하지만 그 말들은 자기 삶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주문과도 같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 내 손에 있다.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해야 했지만 하지 못한 후회이다. 그 짐은 늙어서야 무게를 알게 된다. 하지만 후회 위에 다시 인생을 쌓을 수 있다면 그 후회마저도 삶의 걸음이 된다. 평생 식당을 운영해온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 새벽에 국 끓이고 밤엔 뒷정리하며 하루를 보냈다. 글을 배우는 게 꿈이었지만 집안이 어려워 학교에 못 갔고 일찍 결혼했고 남편 대신 생계를 떠맡았다. 75 노인복지회관 한글 교실 문을 두드렸다. 70년 넘게 이름 석자를 말로만 살아온 인생. 그날 처음으로 떨리는 손으로 종이 위에 자기 이름을 썼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이름 앞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이름이라는 게 그냥 부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직접 써보니 그게 내 인생인 것 같았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마음까지 늙은 건 아니다. 어떤 날은 무릎이 아프고 어떤 날은 기억이 흐릿하다. 어제 했던 말을 또 하고 냉장고 앞에서 왜 섰는지 까먹는다. 그렇다고 마음마저 멈춰야 하는 건 아니다. 부처님께 또 다른 제자가 물었다. 스승이시여, 저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그의 손을 가만히 잡고 말씀하셨다. 불은 저녁에도 밝고 달은 새벽에도 뜬다. 너무 늦은 때란 마음이 꺼졌을 때뿐이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고 마음은 다친다. 전화 올 사람도 찾아올 사람도 줄어든다. 중년 이후 친구를 다시 사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젊을 땐 우연히도 쉽게 친해졌지만 지금은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조심스럽다. 예전에는 회식이 싫었지만 이제는 누군가와 밥 한 끼를 함께하는 일이 그립다. 아내나 남편과도 점점 말수가 줄어든다. 함께 살아도 각자 마음속 거리는 멀어진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조용하고 밤이 길고 마음이 자꾸 쓸쓸해진다. 하지만 그 고립감은 관계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열지 않아서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 마음을 먼저 열면 관계는 천천히 다시 열린다. 먼저 안부 전화를 해보자. 한 번 미뤘던 약속을 다시 꺼내보자. 작은 인사 하나라도 먼저 건네보자. 누구나 혼자이기를 원하진 않는다. 다만 먼저 다가가는 걸 망설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밝히는 등불은 나의 어둠도 함께 비춘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가 결국 내 마음도 환하게 만든다. 그 따뜻함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등불이었다면 도는 때론 그 불빛을 흔드는 바람 같기도 하다. 관계가 조금씩 소원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말 못할 경제적인 부담감이 스며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이가 들수록 돈에 대한 걱정은 더 무겁게 다가온다. 정년 퇴직은 했지만 연금만으로는 빠듯하다. 자녀 결혼, 손주 양육, 병원비, 경조사비까지 쉴 틈 없이 일해온 삶이었는데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돈도 못 벌면서 왜 이렇게 오래 사나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날도 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게 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에 있다. 그동안 누구를 위해 살았고 얼마나 애써왔고 무엇을 감내하며 버텨왔는지를 생각해보자. 돈을 버는 시기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존엄하게 살아갈 시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자존감까지 잃을 필요는 없다. 작은 소비에도 자존심을 지킬 수 있고 검소한 삶 속에서도 기품을 지킬 수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소유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만 내려놓음은 평온하게 한다. 꼭 많은 것을 가져야만 부자인 것이 아니다. 적게 쓰며 자유롭게 사는 삶, 그것이 오히려 젊을 때는 몰랐던 여유와 자유를 준다.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삶, 그것이 진짜 존엄한 노년이다. 어느 순간부터 죽음이란 단어가 낯설지 않다. 뉴스를 보다 보면 내 또래 누군가의 부고를 보게 되고 병원 대기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꼭 내 일처럼 들린다. 죽음을 생각하면 막연히 두렵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본질은 죽음 자체보다 정리되지 않은 삶과 풀지 못한 마음에 있다. 지금이라도 조금씩 준비할 수 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남겨야 할 말이고 물건보다 소중한 건 마음의 유산이다. 어떤 이는 자녀에게 편지를 썼다. 내가 너를 키우면서 자주 짜증냈던 건 사실 그 시절 내 마음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란다. 그 짧은 문장이 자녀의 오랜 상처를 아물게 해줬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이르시길 삶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놓아버립니다. 원망과 미련, 아쉬움, 그리고 그동안 쌓인 감정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 그게 바로 지혜로운 죽음 준비다. 이제는 무엇을 남길지가 아니라 어떻게 떠날 것인가를 생각할 시간이다. 죽음을 준비한다고 해서 삶이 무거워져야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준비를 시작하면 삶은 한층 더 가볍고 단단해진다. 사소한 일상이 더 귀해지고 당연했던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보인다. 햇살 드는 창가, 따뜻한 밥 한 그릇,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있는 사람.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살아있음 그 자체가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정해보자. 10분 걷기, 좋은 말 한마디 건네기,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듣기, 무엇이든 작게 하지만 꾸준히.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당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고 있다. 조금 느리더라도, 때로는 쉬더라도, 길을 잃어도, 한참 돌아가도 괜찮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늦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지점이 가장 깊이 있는 삶의 문이 열리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면 이것부터 해보자. 종이에 자기 이름을 써보는 것. 차 한 잔 따르며 숨을 들이쉬는 것. 나를 한번 바라보는 것.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 오직 포기한 마음만 있을 뿐이다. 지금이라서 오히려 더 가능하다. 지금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다. 이제 그 삶을 다시 써보자. 가볍게, 단단하게, 당신의 속도로. 당신은 여전히 쓰여지는 중이다. 한 어르신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지금부터라도 뭔가 해보고 싶다. 주위에선 다들 그런다. 이 나이에 뭐하러 새로 시작해. 그냥 조용히 사는 게 낫지.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무슨. 하지만 늦은 나이라는 건 없다. 있는 건 단지 망설임과 두려움, 그리고 스스로에게 걸어둔 제한뿐이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복지관에 전화해 프로그램을 알아보거나 근처 경로당이나 도서관 일정을 살펴보자. 유튜브로 동영상 체조 따라하기, 공원 걷기, 매일 아침 차 한 잔 마시며 노트 쓰기. 아주 작게 시작해도 된다. 중요한 건 이 정도로 뭘 하겠어 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작은 정진이 큰 깨달음의 길을 연다. 내가 내딛는 아주 사소한 한 걸음이 전혀 다른 삶의 길로 이끌 수 있다. 그 작은 발걸음이 결국 나를 어제의 나에서 오늘의 나로 바꾸는 것이다. 어느 68세 어르신이 있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하고 정년 퇴직 후엔 푹 쉬어야겠다 마음 먹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하루가 너무 길었다. 소파에 앉아 TV만 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죽을 때까지 그냥 이러고만 살아야 하나. 그리고는 자전거를 다시 탔다. 예전처럼 빨리는 못 갔다. 허리도 아팠다. 그래도 매일 아침 20분 동네를 돌기 시작했다. 지금 그분은 지역 자전거 봉사단의 단장이다. 그저 집에만 있을 땐 내가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사람도 만나고 하루가 짧을 만큼 바쁩니다. 사람은 쓸모를 잃으면 스스로도 자신을 포기한다. 그러나 반대로 작더라도 다시 쓸모를 찾으면 살아나는 법이다. 그게 자전거이든 봉사이든
밥을 차려주는 일이든 간에 말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꾸 한계에 가둔다. 나는 이제 늙었어. 지금은 너무 늦었지.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어. 하지만 그 말들은 자기 삶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주문과도 같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 내 손에 있다.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해야 했지만 하지 못한 후회이다. 그 짐은 늙어서야 무게를 알게 된다. 하지만 후회 위에 다시 인생을 쌓을 수 있다면 그 후회마저도 삶의 걸음이 된다. 평생 식당을 운영해온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 새벽에 국 끓이고 밤엔 뒷정리하며 하루를 보냈다. 글을 배우는 게 꿈이었지만 집안이 어려워 학교에 못 갔고 일찍 결혼했고 남편 대신 생계를 떠맡았다. 75 노인복지회관 한글 교실 문을 두드렸다. 70년 넘게 이름 석자를 말로만 살아온 인생. 그날 처음으로 떨리는 손으로 종이 위에 자기 이름을 썼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이름 앞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이름이라는 게 그냥 부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직접 써보니 그게 내 인생인 것 같았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마음까지 늙은 건 아니다. 어떤 날은 무릎이 아프고 어떤 날은 기억이 흐릿하다. 어제 했던 말을 또 하고 냉장고 앞에서 왜 섰는지 까먹는다. 그렇다고 마음마저 멈춰야 하는 건 아니다. 부처님께 또 다른 제자가 물었다. 스승이시여, 저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그의 손을 가만히 잡고 말씀하셨다. 불은 저녁에도 밝고 달은 새벽에도 뜬다. 너무 늦은 때란 마음이 꺼졌을 때뿐이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고 마음은 다친다. 전화 올 사람도 찾아올 사람도 줄어든다. 중년 이후 친구를 다시 사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젊을 땐 우연히도 쉽게 친해졌지만 지금은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조심스럽다. 예전에는 회식이 싫었지만 이제는 누군가와 밥 한 끼를 함께하는 일이 그립다. 아내나 남편과도 점점 말수가 줄어든다. 함께 살아도 각자 마음속 거리는 멀어진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조용하고 밤이 길고 마음이 자꾸 쓸쓸해진다. 하지만 그 고립감은 관계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열지 않아서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 마음을 먼저 열면 관계는 천천히 다시 열린다. 먼저 안부 전화를 해보자. 한 번 미뤘던 약속을 다시 꺼내보자. 작은 인사 하나라도 먼저 건네보자. 누구나 혼자이기를 원하진 않는다. 다만 먼저 다가가는 걸 망설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밝히는 등불은 나의 어둠도 함께 비춘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가 결국 내 마음도 환하게 만든다. 그 따뜻함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등불이었다면 도는 때론 그 불빛을 흔드는 바람 같기도 하다. 관계가 조금씩 소원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말 못할 경제적인 부담감이 스며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이가 들수록 돈에 대한 걱정은 더 무겁게 다가온다. 정년 퇴직은 했지만 연금만으로는 빠듯하다. 자녀 결혼, 손주 양육, 병원비, 경조사비까지
쉴 틈 없이 일해온 삶이었는데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돈도 못 벌면서 왜 이렇게 오래 사나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날도 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게 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에 있다. 그동안 누구를 위해 살았고 얼마나 애써왔고 무엇을 감내하며 버텨왔는지를 생각해보자. 돈을 버는 시기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존엄하게 살아갈 시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자존감까지 잃을 필요는 없다. 작은 소비에도 자존심을 지킬 수 있고 검소한 삶 속에서도 기품을 지킬 수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소유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만 내려놓음은 평온하게 한다. 꼭 많은 것을 가져야만 부자인 것이 아니다. 적게 쓰며 자유롭게 사는 삶, 그것이 오히려 젊을 때는 몰랐던 여유와 자유를 준다.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삶, 그것이 진짜 존엄한 노년이다. 어느 순간부터 죽음이란 단어가 낯설지 않다. 뉴스를 보다 보면 내 또래 누군가의 부고를 보게 되고 병원 대기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꼭 내 일처럼 들린다. 죽음을 생각하면 막연히 두렵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본질은 죽음 자체보다 정리되지 않은 삶과 풀지 못한 마음에 있다. 지금이라도 조금씩 준비할 수 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남겨야 할 말이고 물건보다 소중한 건 마음의 유산이다. 어떤 이는 자녀에게 편지를 썼다. 내가 너를 키우면서 자주 짜증냈던 건 사실 그 시절 내 마음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란다. 그 짧은 문장이 자녀의 오랜 상처를 아물게 해줬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이르시길 삶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놓아버림이다. 원망과 미련, 아쉬움, 그리고 그동안 쌓인 감정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 그게 바로 지혜로운 죽음 준비다. 이제는 무엇을 남길지가 아니라 어떻게 떠날 것인가를 생각할 시간이다. 죽음을 준비한다고 해서 삶이 무거워져야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준비를 시작하면 삶은 한층 더 가볍고 단단해진다. 사소한 일상이 더 귀해지고 당연했던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보인다. 햇살 드는 창가, 따뜻한 밥 한 그릇,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있는 사람.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살아있음 그 자체가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정해보자. 10분 걷기, 좋은 말 한마디 건네기,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듣기, 무엇이든 작게 하지만 꾸준히.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당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고 있다. 조금 느리더라도, 때로는 쉬더라도, 길을 잃어도, 한참 돌아가도 괜찮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늦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지점이 가장 깊이 있는 삶의 문이 열리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면 이것부터 해보자. 종이에 자기 이름을 써보는 것, 차 한 잔 따르며 숨을 들이쉬는 것, 나를 한번 바라보는 것.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 오직 포기한 마음만 있을 뿐이다. 지금이라서 오히려 더 가능하다. 지금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다. 이제 그 삶을 다시 써보자. 가볍게, 단단하게, 당신의 속도로. 당신은 여전히 쓰여지는 중이다.